그런 정보국에서 북한에 대한 그 핵시설이라든가 그런 모든 그 비밀 사항을 미국은 엄청나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위성 관측도 있고 내부에 첩자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미국은 그동안 25년 동안 북한하고 상대하면서 북한의 일거일수적, 그러니까 북한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했는지를 이미 미국은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본베어가 네. 그 핵 리스트를 주면서 너 연변에 뭐뭐 있지? 너네 그 원심 분리기 지금 너 어디에서 뭐 하고 있지? 왜? 우리가 그 위성으로 관측한 결과 거기서 뭐 연기가 났더라. 그리고 이걸 뭐 화학적으로나 그 핵물리학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하면 핵실험하는 건데 핵무기를 만드는 건데 라고 얘네들이 깜짝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패킹 리스트를 하나 열고 두 번째 너네 지금 원심 분리기 몇 개 갖고 있지? 그거 원심 분리기 너네들 좀 작동하고 있지? 이런 얘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너네들 우라늄 그 축출한 그 톤수가 톤수랜다. 플루토늄 톤수 너네들 한 몇십 톤 갖고 있지? 정확한 그 자료 분석에 의해서 본베어가 이 얘기를 그 패킹 리스트를 그 나온 내역에 대해서 그들한테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부정을 하지만. 네. 부정을 한다기보다도 이거는 니네들이 생각한 것보다 많지 않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할 수도 있겠고 죄송합니다. 걔네들이 거기서 완전히 오리발내미지 못할 거잖아요. 오리발내미도 우스운 거지. 자기네들이 핵 강국이고 핵을 만들고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북한이 거기서 나 핵 하나도 없어. 이렇게는 못할 거 아니야. 그럼 핵도 없는 나라하고 무슨 비핵화 회담을 해요. 그랬을 경우에 본베어가 북한이 비핵화를 완전히 그 CVI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핵 리스트를 설명을 계속 북한한테 했을 때 북한은 그거를 갖다가 그 당시 본베어를 마주 앉아서 봤을 때는 부정적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본베어가 일본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북한하고의 뭐 크게 성과는 없었지만 회담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은 열어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난 그 본베어가 당했다고 보는 게 뒤통수 맞은 거네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거. 그 당시에 서로 얘기했을 때 북한이 그런 본베어 대놓고서 야, 나 이거 못해. 이렇게는 안 했을 거라고 얘네들이. 안 했고 그 핵 리스트를 얘네들이 받고 그걸 하나하나 나열을 해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모든 게 다 정확하게 맞는 거야. 근데 이거를 다 하게 되면은 김정은이라는 인간은 그 자리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그 레임덕 현상을 갖고 북한 내부에서 축소를 당하지 않으면은 또 심지어는 자기네들 그 북한 주민들도 그런 어떤 그 국민 저항 주민들이 그런 저항 운동에 김정은이가 그 희생 그 완전히 그 자기 권좌에서 물러날 수도 있고요. 또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그 비핵화를 하는 과정에서 완벽한 비핵화를 했을 경우에 미국으로부터 그런 저는 금전적인 도움을 물론 주지만 미국 정부가 김정은한테 저는 안 준다고 봅니다. 아마 대리인이라든가 북한을 민주주의 국가로서 그 토착화시켜서 어떤 경제적인 그런 북한한테 번영을 이루어주면 좋지 김정은이 현재 그 현 상태에서 미국이 그렇게 엄청난 경제 그 부수 효과를 전 준다고 안 보는데요. 북한이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본베어한테 딱 대놓고 야, 나 이거 다 못해. 이렇게는 못하죠. 그렇게 되면 본베어가 바로 회담 1시간 만에 평양에서 바로 기자회견을 하죠. 오늘 북한하고 약 한 1시간 정도 대략 내가 설명을 무수히 호소를 했고 무수히 북한한테 니들이 비핵화를 해야만 그나마 북한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수차례 걸쳐서 내가 호소하고 그렇게 북한한테 그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그 의지를 가져라라고 내가 설명을 했지만 결국은 북한은 우리 미국의 요구사항을 듣지 않겠다. 그래서 오늘 내가 북한 놈들하고 1시간 동안 회담을 해서 더 이상 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비핵화는 깨졌다. 이렇게 본베어가 설명을 하겠죠.
근데 그런 거 없었어요. 본베어가 일본까지 왔어요. 이틀 동안 있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북한이 돌변한 거예요. 네. 지금 본베어 같은 경우는 당한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러게요. 바보가 돼서 당했다기보다는 본베어 입장에서 북한이 그러니까 갖고 논 거죠. 비핵화, 그거,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몇 개 있다, 어디에 있다는 우리가 당신들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게 북한이 미국에서 그 정확한 그 자료를 갔기 때문에 북한이 거기다가 오리발을 못 내밀어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근거를 피하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본베어가 또 그런 얘기도 했어요. 북한은 그냥 추상적으로 비핵화를 한다는 것 뿐이지, 내가 그 회담 7시간 하면서 북한의 김정은이 의중을 내가 엿봤을 때는, 그리고 김정은이 못 만났어요. 의중을 엿봤을 때는 북한은 결국은 비핵화를 한다고 하면서 결국 북한이 최종적으로 노리는 게 뭐냐면은 본베어가 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끌고 이 순간에 이 상황을 어떻게든지 모면하려고 그러는 그런 모습이 아주 팽배해 아주 있어서 그것만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다시 내가 쉽게 얘기하면은 미국으로부터의 그런 압력과 그런 굴복을 좀 피해보기 위해서 우리를 갖고 이렇게 교란시키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서도 또 배반하고 또 안 한다 그러면서 또 한다고 치고 나눈 이유는 이렇게 해서 이런 비핵화의 과정을 갖다가 약간의 희석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좀 더 시간을 많이 벌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임기 앞으로 2년 남았을 때까지의 얘네들이 미국하고 시속 게임을 벌여서 결국은 트럼프를 갖다가 그런 선거의 어떤 낙선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임기 내에 그런 그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았을 때 트럼프 행정부가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또 그렇게 역시 트럼프 행정부도 무능했구나라는 그런 북한의 그런 일종의 하나의 전술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랬을 때 북한이 그런 본페어가 일본을 닦았는데 바로 뒤통수를 쳤잖아요. 네. 너네들 같이 갱스터 같은 놈들하고는 도저히 무식한 놈들하고는 내가 상대를 못하겠다. 아니 어떻게 완전히 우리 핵무기를 제거하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너네들은 그 닭을 털도 안 뽑고 그냥 생으로 먹는다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북한의 그런 지금 저렇게 돌변한 북한이 저를 돌변하고 저렇게 미국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그런 입장을 봤을 때는 그들이 생각하는 거는 자기들이 공들여 만들어 놓은 핵을 그렇게 손쉽게 니네들이 우리한테 요구를 강요하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불가역적인 비핵화 그런 거를 아주 일방적이고 아주 강도적인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미국을 강도라고 그랬어요. 강도. 그런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고 이제 북한 놈들이 성토하는 거죠. 적반하장이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하고 북한의 그 정상회담 이후로 이렇게 강도적이라는 아주 강도의 비난성 표현을 북한이 아주 처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난 회담 때 북한은 또 이런 것도 있었대요. 올해 말에는 올 말까지는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선전문구. 예, 지난번에 뉴스 해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보냈죠. 그런 선전문구를 전부 없앴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대외 홍보물 중에서도 전에는 미국을 갖다가 미제 침략자, 그다음에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그런 문구가 많았었는데 그런 거를 다 지웠답니다. 북한은. 왜? 미국하고의 그런 평화적인 그런 회담도 있었고 또 앞으로 그런 평화가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북한의 자기들의 그런 비핵화를 하지도 않으면서의 그런 술수에 능한 그런 무리들이 올해 들어와서 갑자기 미국을 갖다가 그렇게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걸 자제했던 것뿐이죠.
그래서 이제 이제 북한은 또 이제 뭐냐면, 미국하고의 그런 회담을 통해서, 신뢰를 갖다가 공고화시키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확고부동했던 그런 우리 그 비핵화 의지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국면에 직면하게 됐다며, 미국은 우리 그 선의와 인내심을 잘못 이해한 것 같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북한 놈들이, 우리가 너네들하고의 그런 비핵화를 한다고 했지만은, 네. 네. 우리가 선의적이라는 걸 뭐냐?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도 못했던 거를 나는 비핵화를 한다고 했다는 거야. 그게 선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단이 뭐냐면, 이게 참 말이, 이거 아주 뉘앙스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너네들은 왜 우리의 선의와 인내심을 잘못 이해한 것 같다. 이 뜻을 내가 포괄적으로 이야기해 줄게. 이놈들이 이야기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너네들한테 선의적으로 비핵화를 한다고 회담을 했다. 근데 너네들은 이해를 잘 못했다. 그럼 얘네들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는 비핵화를 하긴 하지만, 우리가 핵 보유국이야. 우리는 핵 보유국이고, 핵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고, 뭐 그게 10개가 됐든 수백 개가 됐든.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파괴하고 핵폭탄 만들어 놓은 걸 갖다 다 분쇄시켜서 없애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앞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에 전혀 손을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연구소라든가 모든 과학자들을 우리는 전부 다 그 직장에서 이렇게 해도 되고,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그냥 핵자만 들어가는 건 다 우리가 파괴하겠다. 그거 맞는 얘기예요, 북한이. 북한이 그 주장하는 게 그게 맞는 게 뭐냐면은, 그러나 우리가 여태까지 만들었고 우리가 여태까지 시설화되어 있고 갖고 있는 거는 미국의 그런 너네들이 그걸 갖다 타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이 뜻이에요. 니네들이 좀 더 우리의 선의적인 그런 걸 니네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선의와 인내심을 잘못 이해한 것 같다는 그게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북한은 아주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미국한테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핵무기를 안 만들 테니까 유엔 경제 제재 풀어주고, 그 다음에 네가 그렇게 두려우면은, 미국이 두렵고 서방세가 두렵다면 나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고 평화 조약을 맺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평화 조약을 맺고 너희들하고의 그런 외교 관계가 수립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핵무기 갖고 너희들을 공격할 수가 있겠느냐? 라는 아주 요놈들은 갑자기 인터넷이 땡땡하지. 그러면서 이들이 주장하는 거는 너네들이 자꾸 그렇게 나오면은 우리의 그 비핵화 의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너네들이 우리한테 그 비핵화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강요하고 그러면은 우리의 비핵화 의지가 흔들려서 매우 위험한 국면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건 일종의 북한이 또 협박을 한 거예요, 이건. 미국한테.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이렇게까지 나오는 이유는 아마 시진핑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네가 확실히 60개 이상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미국이 널 못 건드린다. 왜냐면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자기네들도 엄청난 피해를 보고 대한민국 땅에는 주한미군이 있고, 그랬을 경우에 만약 그런 핵전쟁이 초래했을 경우에 미국 시민들이 결코 반대할 거라고, 전쟁에 어떤 참화가 왔을 경우에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경우에 우리도 핵 사용을 하겠다는 미국의 그런 강경 일본도의 그런 대북한 그런 아주 핵전쟁으로 치달았을 경우에 미국에서 핵을 반대할 것이다. 핵전쟁을. 그리고 미국 국민들이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자국민과 자국 군대의 그 피해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이게 시진핑가 그렇게 설명을 했겠죠. 저들은 절대 너를 공격 못한다. 그거 네가 이 선에서 만일
트럼프한테 계속 그렇게 밀려나가는 자세를 취하고 항상 굴욕적인 그 자세로 너가 트럼프한테 계속 그렇게 일방적으로 당하다 보면은 너는 결국은 네 자신의 체제, 네 자신도 도태되고 네 체제가 무너지고 북한은 넌 통치 못한다. 절대 강한 힘을 갖고 끝까지 미국하고 핵과 핵으로 맞서라고 아마 시진핑가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그 객관적으로 볼 때 주관적으로 봐도 돼요. 두 개 다 봐도 돼. 핵전쟁이라는 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상상할 수도 없는 거고 실행해도 안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미국은 핵전쟁이 아니거든. 핵전쟁이 아니고 미국은 북한의 리지움 체제, 김정은의 통치 체제를 제거하려고 그런 거죠. 북한의 공격의 목적이. 그럼 북폭을 했을 경우에 미국이 뭐 북한의 인민군으로 다 다 괴멸시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북한의 리지움 체제를 괴멸시키는 게 미국의 승리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를 대비해서 그 최악의 경우에 북한이 그런 핵을 갖고의 장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로 봐서 미국은 그런 군사작전 개요도 아주 면밀하고 굉장히 아주 그 핵전쟁 없는 그런 북한의 체제를만 제거하려는 그런 군사적 모든 시나리오를 다 갖고 있고 앞으로 또 북한하고의 그런 아주 그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을 경우에도 거기에 그 대비하기 위한 모든 전략이 미국은 다 맞춰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은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미국이 그런 자기네들한테 어떤 강력한 그런 뭐 비핵화의 그런 요구 사항을 네. 우리가 뭐 그거를 뭐 이런저런 조건과 구실을 대면서 그런 니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마치 그걸 미뤄 놓으려는 그런 입장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너네들이 먼저 우리한테 종전 선언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북한 놈들이 이게 좀 머리가 참 이놈들이 이 머리도 내가 볼 때 시진핑에서 나왔을 것 같아. 먼저 비핵화를 하기 전에 평양에 와서 본베이가 와서 본베이가 와서 그런 핵 리스트를 갖고 우리한테 보여주기 전에 종전선언부터 하라는 거예요. 종전선언부터. 종전선언부터 하고 그것이 우선적으로 선행이 돼야 비핵화를 풀어나가지. 아니 아직도 종전선언을 안 하고 우리하고 대치관계에 있는데 대치관계에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한테 비핵화를 니네들이 요구할 수 있냐고 북한이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놈들이 뭐냐면은 먼저 우리하고 평화 공존을 해야만 비핵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적대 관계에 있으면서 어떻게 비핵화를 갖다가 니네들이 우리한테 요구를 할 수가 있느냐. 라고 이렇게까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본베어 그 장관이 그렇게 북한한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생산적인 진전을 받기 때문에 나는 협상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한 거는 내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북한은 본베어하고 마주 앉아 얘기했을 때는 답도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안 한다, 못 한다를 얘기를 안 했어요. 만약에 북한이 못 한다고 얘기했으면 본베어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비행기 타고 내리고 얘기를 한 게, 북한은 우리가 현재 북한한테 요구하는 그런 비핵화를 하길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자기가 그런 기자 간담회를 했을 텐데, 본베어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뭐 성과는 없었지만 그래도 비핵화를 끝까지 하기 위해서 나는 이어가는 데까지의 길은 열어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것도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결국은 그게 뭐냐면은 북한의 북한의 김크치 김정은이가 본배우 앞에서 안 하겠다, 하겠다는 말을 애매하게 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만약 거기서 한다고 해도 문제가 생기고 안 한다고 해도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요. 네. 일단은 한다고 비핵화를 한다고 미국한테 본배우한테 답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초래되냐면은 그때는 완전히 그 북한의 모든 핵시설이라든가 그걸 전면적으로 다 개방을 해야 돼요. 그럼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놓고 했을 때 그 엄청나게 자기네들한테 돌아오는 여러 가지 그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북한이 그러니까 아니 미국이 다 들어오고 핵무기 다 빼가고 이렇게 할 때 얘네들은 이걸 걷잡을 수가 없는 그런 막을 수가 없는 그런 무방비 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비핵화를 안 하겠다라고 북한이 엊그제 그런 얘기를 만일 본배우 장관한테 나는 비핵화 니네들이 이렇게 일방적인 이런 갱스터 같이 이렇게 몰아붙이는 비핵화는 야 이건 폭력적이고 이거는 공포적이고 위협적이라 나 못해 이렇게라고 난 못해 안 할래라고 노라는 대답을 했을 경우에는 북한은 또 다른 큰 문제에 직면을 해요. 그렇게 되면 만약 그게 본배우 장관이 미국에 들어와서 공식적인 말때 북한은 여태까지 우리한테 끊임없이 거짓말을 했고 우리는 그래도 인내와 인내를 막 거듭하면서 북한을 설득을 하고 북한을 어떻게든지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그들이 비핵화의 의지가 없는 행동을 보여왔지만 우린 그래도 참고 북한을 될 수 있으면 다스려서 그런 국제사회에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마지막까지 북한의 그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끈을 놓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평양에 세 차례 마지막으로 가본 결과 북한은 결국에 북한은 거짓말이었고 북한은 비핵화를 할 의향이 없는 걸로 알아서 사실상 북한이 파괴됐다고 라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항공모함 2대 빨리 가. 그리고 주한미군 훈련 재개. 그리고 북한 모든 경제제 다 차단하고 중국 북한으로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그 통로라든가 해안선 전부 다 구식함들이 다 들어가서 다 장악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야 중국한테 그런 얘기를 하겠죠. 앞으로 북한은 핵을 갖고 세계를 위협했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김정은이 받아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보낼 거라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하고의 그런 무역 전쟁 그러니까 그 트레이드 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무역 전쟁을 왜 합니까? 과거에 미국이 중국과의 그런 무역을 했을 경우에 전쟁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미국 정부한테 그런 무역 적자를 주고 그다음에 미국의 그런 지적 재산이라든가 그런 첨단 장비 사업에 수많은 단체업들을 갖다 투입해서 그런 정보를 빼나가고 미국의 그런 국익에 아주 엄청난 그런 자산들을 훔쳐가는 것도 미국은 눈을 감았습니다. 왜? 중국과의 그런 국제적인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만 그런 유엔의 여러 가지의 그런 문제도 중국하고 원활하게 이렇게 상호 협력하는 그런 파트너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전임 그 행정부들은 그랬을 때 중국은 그걸 교묘히 이용을 한 거죠. 이용을 하고 자기네들은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또 미국으로부터의 많은 그런 아주 물품과 그런 아주 여러 가지의 그런 첨단 장비들을 갖다가 되팔고 또 받아가고 하는 그렇게 해서 기술도 습득하고 국제적으로다가 진짜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강국이 된 이유는 결국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요. 근데 지금 이렇게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거는 바로 비핵화하고 연결가 됐다는 거예요. 중국이라는 나라를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일단 무역 장벽을 쳐서 중국을 갖다가 패닉 상태로 모는 거예요. 경제 대공황으로 몰아갖고 중국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럼 중국이 경제 대국에서 무너졌을 때 그런 센 거지가 됐을 경우에 중국이 인구가 15억이면 뭐하고 중국이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뭐하고 중국이 지금 그런 막대한 중국이 육군 정규군이
제가 알기로는 300만 명이라는데 300만 명이면 엄청난 거죠. 그렇게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중국은 종이 호랑인데요. 미국이 그렇게 압박할 겁니다. 내가 볼 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 통첩을 김정은한테 내릴 겁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하고의 그 외교적인 그런 해결점을 갖다가 어느 정도까지의 그 김정은한테 기회를 한 번은 더 줄 거라고 좀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또 이 비핵화가 이렇게 지리멸멸하는 그런 과정에서 또 이렇게 더 시간만 끌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안일한 그런 그 비핵화의 비핵화에 대하는 그 미국의 자세가 이거는 과거의 그런 행정부하고 뭐 다를 게 없지 않느냐. 트럼프도 역시 똑같은 북한이 저렇게 강하게 나오면 미국은 항상 그런 유화적인 그 제스처를 쳐서 북한의 비핵화를 더 증폭시키고 또 막지도 못하고 결국은 이렇게 또 한번 흐지부지 끝나지 않겠냐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북한의 비핵화가 깨지면 아마 군사적 행동이 전 들어갈 거라고 좀 100%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명분적으로도 그렇고 북한이 중국하고 개입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그런 아주 이중적인 작태를 보기 위해서도 이번에 그 중국과 북한한테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저는 보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제 이런 비핵화 가지고 이렇게 미국을 끝까지 이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기만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 뒤에서 아니 세상에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에 들어가서 자기들하고 그런 회담을 했을 경우에 회담 사석에서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도 않고 어떤 찬발론에 자기들이 어떤 주장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예스라든가 노를. 그런데 평양을 떠나자마자 바로 뒤에서 그 뒤통수를 치듯이 그런 원색적인 비난과 갱스터라는 그런 미국은 깡패 국가냐라고 이제 우리한테 그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깡패들하고는 얘기를 안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을 때는 북한이 그게 진실인 거죠. 폼페이오는 전 사실상 북한의 속임수를 듣고 왔다고 저는 봅니다. 네. 북한에 들어가서 미국 들어가서 결국은 북한의 그 속임수를 걔들은 어떻게든지 시간을 버는 게 가장 크기 때문에 북한이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 우리 보러 그렇게 일방적인 비핵화 빠른 시일 내에 1년 내에 하라 이렇게 시간의 텀을 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천천히 비핵화를 한다고 하는 거에 너네들이 맞추면 된다는 거예요. 얘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북한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어떠한 그 시간 타임라인을 쥐고서 이걸 못 한다는 거예요. 이런 그런 사안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그런 단계적 비핵화는 1년에서 15년짜리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맞추어서 그게 다소 천천히 비핵화를 한다고 해도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하고 상의를 해서 비핵화를 하면 그게 비핵화라는 거죠. 그래서 너네들이 요구하는 너네들이 요구하는 그런 비핵화의 그런 아주 터무니없고 그렇게 아주 좀 광범위하고 빠른 시일 내에 완결하라는 그런 너네들의 요구는 우리가 절대 관철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 비핵화가요, 이게 북한이 이제 저렇게 자기들의 그 의지가 돌변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놈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무섭잖아요. 네. 만약 이제 북한하고의 또 어떤 그 회담 절차가 저는 이런 상태에서는 미국에서 굳이 북한한테 강요도 안 할 뿐더러
저는 회담을 이어나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북한의 문제는 북한이 뭐냐면은 이렇게 발견했다가 미국 정부에서 어떠한 그 군사적인 그 액션의 메시지가 흘러나온다든가 네. 아니면 또 강경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제재라든가 북한을 갖다가 막 비난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나왔을 경우에 얘네들 또다시 돌변해요. 그런 게 아니었다. 우리가 얘기한 거는 뭐 갱스타를 비유한 거는 우리도 사실 비핵화를 그렇게 같이 하면 우리가 파기하는 건데 근데 미국이 다소 좀 우리한테 좀 어떤 그렇게 비핵화라는 과정에서 우리의 숨통도 좀 돌려주면서 그런 비핵화를 해야만 우리도 미국의 그 발에 맞춰서 같이 나가는데 너네들이 조금 너무 우리가 없는 것과 있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막무가내로다가 협정 내용을 들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소 이해를 못했다. 그렇죠.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우리들이니까 앞으로 좀 더 또 만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니네들이 원하는 포괄적인 그 해법을 우리가 들어주겠다라고 이렇게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술법이 된 거예요. 또 나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갑자기 북한은 더 이상 못 믿을라라. 김정일이라는 놈은 난 더 이상 못 믿겠다. 나 저놈한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난 군사적 압박밖에 없다고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김정은이가 또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정은이가 그건 미국의 오해다. 우리가 뭐 강도라고 비난한 거는 우리가 비핵화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비핵화를 하는 과정인데 미국이 우리가 잊지도 않은 일을 갖다 만들어서 본베어가 그렇게 터무니없이 일방적인 주장을 펼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본베어하고 싸우고 싶지 않았다. 왜? 현장에서 우리는 평양에서 본베어가 왔을 때 우리까지 막 거기서 같이 언성을 높이고 야 이건 아니다. 왜? 우리는 진심이기 때문에 본베어가 거짓을 들고 나와서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우린 그때는 참았다. 그래서 우리는 본베어가 떠났을 때 그 사람이 손님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비핵화에 미국의 그 말도 안 되는 비핵화에 우리는 싸우고 싶지 않았다. 그냥 우린 젠틀하게 본베어는 특사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추후로도 얼마든지 이런 이야기를 번복할 수도 있고 개진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의 현장 상황으로 봤을 땐 본베어가 그 상태라고 끝나고 무사히 우리나라를 떠나는 게 우리가 기다렸고 그리고 우린 바로 그 다음날 우리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던 것뿐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미국하고 끝까지 비핵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의 어느 정도의 그런 서로가 부합되는 거를 서로 노력해서 조절해보자라고 얘네들이 치고 나와요. 또 그랬을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북한이 치고 나왔기 때문에 고민이 되겠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저놈들이 이제는 마지막인데 이게 또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기회를 달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네. 그럼 내가 이 메시지를 기회를 달라는 메시지를 내가 안 주고 북한을 갖다 응징했을 경우와 내가 또 한 번 속고 응징하는 거하고의 차이점이 뭘까라는 또 이게 또 그 일종의 아주 희귀한 그것도 난관에 봉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을 갖다가 강한 압박을 재는 과정에 얘네들이 또 그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 받아서 달콤한 그런 또 메시지를 들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거.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렇게까지 계속 저는 솔직히 그래요. 북한의 그 비핵화를 뭐 오늘 이게 본배우가 뭐 이렇게 뭐 북한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거 다 떠나서 북한이 이렇게 비핵화를 한다는 사람들이 원색적으로 미국을 비난하고 이 뒤통수를 치는 거 이런 걸로 봤을 때 믿을 나라를 믿고 믿을 사람을 믿어야죠. 북한이 핵무기 포기한다는 게 쉽지 않죠. 제가 몇 편 전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북한의 핵무기를 어떻게 만들었죠? 북한의 인민을 착취해서 만든 겁니다. 인민들한테 배급살 줄 거를 다 줄이고 안 주고 굶어 죽이는 상태에서
그 착취한 돈 가지고 북한은 핵무기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 뭐 남쪽의 도움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로 북한이 그렇게 자기네들이 그 아주 그 최대 수건인 체제 보장 내지는 미국과 강한 그 압박, 미국의 강한 압박에 유일하게 맞서서 그 강한 압박을 풀 수 있는 무기가 핵무기인데 북한이 이 핵무기를 풀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못 풀죠. 못 풉니다. 이거 못 풀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본베어가 또 내일이나 모레 또 나와서 북한이 뭐 사실상 그런 성과 없는 그런 회담을 우리한테 줬지만 그래도 나는 북한을 끝까지 밀고 앞으로 내가 좀 더 시간을 더 연장해서라도 북한의 의지를 내가 꼭 보고 말겠다라는 본베어가 이렇게 얘기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미국의 입장도 굉장히 국제적으로 난처해지고 또 미국이라는 그 강대국이 북한을 응징하는 과정에서 자꾸 북한의 어떠한 그 수에 자꾸 얽혀서 그 수를 갖다 받아서 시간을 많이 벌어준다면은 미국도 비난을 저는 피하지 못한다고 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그 자기가 치명적인 게 뭐냐면요. 이 차기 대선에도 문제가 돼요. 국회에서 그런 그 북한 문제를 갖고 미연한 대처를 했다라는 그런 성토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걸 누구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잘 압니다. 이 비핵화가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그런 가장 큰 결정적인 아주 이게 큰 사안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북한하고의 그 비핵화 문제에 있을 때 저는 단호한 입장으로 밝힐 거라고 좀 봅니다. 과거에 우리가 올림픽 전 때 그때의 상태로 갈 것 같고요. 물을 마셔야 돼. 네, 물 좀 드시고요. 네. 됐어요? 물 금방 마셔요. 오늘 물 드시는데 이 북한의 비핵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게요. 저는 북한 김정은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입장인 것 같아요. 김정은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냐면은 비핵화를 하자니 그 핵무기 없는 나는 또 죽음이고. 이빨 빠진 호랑이야. 그렇게 되면 나는 미국이 두려운 게 아니고 김영철이나 뭐 최영한테도 죽을 수도 있고 핵무기도 없으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을 잃을 수도 있고 자기의 철권 통치의 파워가 없어져 버리죠. 그러다 보면 또 북한 인민들이 또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저 수령이라는 작자가 미국에 굴복을 해서 우리가 피땀 흘려서 모아서 준 돈 가지고 핵무기를 만들었는데 그걸 다 날려버렸다. 그러니까 저 같은 인간이 어떻게 우리를 믿고 사느냐. 저 김정은은 우리 인민을 배반하고 결국은 미국에 굴복한 놈이라는 그런 인식표를 갖게 되는 거예요. 북한 인민들한테. 그러면 김정은이가 그런 인식표도 자기들 내부에서도 받고 자기가 자기의 인민들한테도 받고 또 하나는 또 어떤 큰 문제가 벌어지냐면 그런 완전한 비핵화를 했을 경우에 미국은 분명히 지금 말로는 김정은한테 너의 체제 보장해 준다는 이야기도 미국이 이렇게 확실하게 한 게 아니에요. 미국은 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북한 김정은 네가 하도 자기 체제를 미국이 자기를 어떻게 할까봐 두려워하니까 네가 일단 비핵화만 하면은 너의 앞길은 순탄하게 우리가 지켜준다는 그냥 간접적인 메시지만 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 구두로만 한 거지 실질적으로 미국의 행동을 보였다든가 행동을 보이려고 하는 것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거고요. 그 다음에 그 비핵화를 또 하게 되면 미국한테 어떻게 당하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김정은이 권좌에 두질 않습니다. 망명을 보내지 않으면요. 내가 볼 때는 은둔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미국에서 김정은 체제를 제거합니다. 절대 김정은을 놔놓고
미국이 북한한테 그렇게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지는 않거든요.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김정은이가 나이가 젊기 때문에 이제 33살인데 앞으로 10년, 앞으로 6년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권좌에서 물러나요.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6년만 지나면은 그러니까 차기 대선에 당선되는 걸 전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앞으로 6년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은 야인이에요. 대통령 아닙니다. 김정은은 앞으로 6년 더 해요. 김정은이 이제 34살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까지 아주 활기찬 통치를 할 수가 있어요. 김정은이가 뭐가 들었게 있어요. 6년만 참으면 되는데. 거짓말 시켜서 참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오면은 또 거짓말로 일관을 해서 또 돈을 받아 챙기고 그 북한의 계속 반복되는 이 그러니까 핵무기에 관한 아주 악행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잠시 이분이 전 멕시코주 주지사였었고요. 아, 누가요? 리처드슨 전 주지사인데요. 네. 이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남미계일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과거에 북한을 많이 들어갔죠. 이 사람이 들어간 건 어떤 경우로 들어갔냐면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잡혀서 그걸 풀어주기 위해 들어간 적도 있었고, 뭐 여러 번 좀 들어갔어요. 근데 리처드슨 전 주지사가 오늘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과거에 북한이 미국 정부한테 6.25 전사자들 유해 6월들을 주는데 한 부당 미국이 7만 불씩 냈대요. 7천만 원씩 냈대요. 이 사람이 폭내대. 7천 저도 과거에 그런 줄 알고 내가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과거에는 미국이 돈을 주고 6월을 뭐 거의 사온 거나 마찬가지 않습니까? 1구당 유해 1구당 7만 불씩 줬대요. 7만 불씩. 북한이 약 5천 구의 미국 전사자들의 유해가 이제 미국 정부에서 아직까지 니네 땅에 5천 명이 있다니까 그걸 7만 불씩 계산해 보십시오. 엄청난 돈이죠. 김정은이 내릴 속에는 그게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북한이 6월도 그런 인도적 차원에 주는 게 아니고 이들은 6월도 갖다 어떤 정치적인 그런 대안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불리한 그런 면이 있을 때 미국한테 이런 6월을 줘서 그 위기를 탈피한 적. 그러니까 과거 2007년도인가 그때도 부시 행정부 때 그런 북한하고의 그런 유해 그러니까 상호가 같이 합동을 해서 유해 발굴 작업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미국이 상당히 많은 돈을 북한한테 줬답니다. 아주 더러운 놈들이죠. 전사자들의 유해를 가지고, 돈을 받아서 그 대가로, 그랬더니 북한이 참 얼마나 이게 진짜 지구상에서 이런 나라가 없죠. 유일한 나라도 아니지. 폼페오가 마지막으로 도쿄에 가갖고, 네. 이 마지막이 아니고 가장 늦게 발표한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폼페오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내가 북한, 실무진들한테 설명을 하고, 진짜 열심히 노력했다. 진짜, 비핵화를 하기만 하면은 세계가 다 평화가 오고, 너도 한반도에서 서로가 그런 전쟁의 그런 두려움 없이 다 잘 살 수도 있고, 진짜 열심히 내가 진짜 3차를 거쳐서 호소도 하고 열심히 노력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렇지만 북한의 의도는 정말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 폼페오가 마지막 가장 늦게 이제 한 얘기입니다, 자기가. 공산주의자들은 핵무기 포기를
핵무기 포기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 같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 아니면은 그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제재와 그런 강한 압력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의도만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정말 공산주의의 그 습성을 모르겠다고 그러고요. 그 김정은 정권이 그런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을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비핵화는 실패했다라고 본베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난 그런 오바마 정권 때 그 이란과의 핵 협정을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핵 협정 하나 잘못 설정하면은 그 나라한테 그 빌미를 주는 거예요. 핵 프로그램을 전수하고 핵무기를 갖다 만들고 그걸 갖다가 위협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거죠. 그럼 지난 그 오바마 정권 때 제가 참 이걸 수십 번 반복했지만 또 한 번 제가 반복해 주겠다. 드릴게요. 그 오바마 정권 때 그럼 이란과의 핵 협정이 왜 우리가 이걸 본베어 교훈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오바마 정부가 이란하고의 그런 핵무기 프로그램에서 그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니까 오바마가 당연히 못 갖게 하죠. 만약 이란이 핵무기 갖고 가면 미국도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죠. 그놈들이 핵무기를 갖고 미국을 위협하고 그 국제 유가를 갖다 올려놓으면은 전 세계가 완전히 오일 파동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엄청난 경제적으로 파급이 크고 모든 사람들이 핍박해지는 거예요. 그 오일 하나로 인해서 자동차도 못 타고 다니고. 그때 그런 이란의 강한 압박에 오바마가 어떻게 했냐면 좋다. 그럼 너네들이 핵무기를 안 만들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근거를 우리한테 얘기해 줄 수 없겠냐 하니까 이란이 절대 안 만들겠다. 핵에 관심도 없고 다만 핵을 좀 우린 과학적으로 이용하고 싶고 또 우리가 그거를 핵을 갖다가 우리가 핵 프로그램을 전술하는 이유는 전기 생산과 아니면 그걸 좀 더 그런 공업적으로 사용하려고 핵물질을 우리가 지금 연구하는 것 뿐이지 절대 핵물질을 갖다가 축출을 해서 핵무기를 절대 안 만들겠다고 미국한테 맹세를 했어요. 그건 좋다. 그래서 오바마가 협정을 해준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핵물질을 다루고 핵물질을 갖다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되 핵무기를 절대 못 만든다는 명세를 거기다 넣었어요. 거기다가 그 조항에다. 그다음 두 번째 매 90일마다 우리 정부한테 보고를 해라. 그동안 연구한 그 모든 그 프로그램을 전부 다 그걸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6개월인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IAEA 사찰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 사찰 받았어요, 이란이 받았어요. 사찰도 다 받고 또 이란이 미국한테 90일마다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란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오바마가 완전히 속은 거죠. 왜 그러냐? 그 미국이 주장하는 이란의 핵 물리 연구소를 미국은 핵 시설을 본 거예요. 거기만 규제하면은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갖지 않겠다. 천만의 말씀. 이란은 사실상 그거를 그 허가증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핵물질을 제3지대의 땅굴 속에다 은닉해놓고 거기서 원심 분리기를 가동을 한 거예요. 원심 분리기를. 북한처럼. 원심 분리기를 가동해서 핵무기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핵협정을 파기를 한 거예요. 그게 있으면 이란은 공격을 못해요. 이란이 총뿌리를 두고 미국을 쏴도 공격을 못합니다. 왜? 미국이 사인을 해줬기 때문에. 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 미국, 니네들이 우리한테 핵무기 만들지 말라고 그래서 요거만 준수하고 요거만 이행만 하면 우리하고는 더 이상 핵에 관해서 어떤 하자를 안 두겠다고 니네들이 약속을 했잖냐. 미국이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그런 과정을 미국이 겪었기 때문에 북한하고도 똑같은 그런 이란하고의 그런 협정 관계. 그러니까 그게 지난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맺은 협정을 잘 이행하지 않으면은 그게 어떻게 되면은 또 다른 이란의 허가받은 허가증 같처럼
허가증처럼 그런 핵무기를 계속해서 전향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줄 수가 있다는 그런 견지에서 얘기한 거죠. 어쨌든 북한은 그러니까 저렇게 허구한 날 거짓말이나 하고 그렇게 위협적인 행동하는 저놈들은 어떻게 지내될지 참 큰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한 이야기가 공산주의자들은 참 거짓말이 참 거짓으로 일관한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예, 또 말씀하세요. 예. 이것도 안토니오님 또 이거 신경 건드르는 적이 아닐려나 모르겠지만 그동안 뭐 이런저런 거 많이 겪으셔가지고 이제는 뭐 그냥 뭔 소리 들어도 그냥 넘기실 수가 있는 정도가 되셨죠? 네, 말씀하세요. 예. 예, 아니 이거 저기 어떤 사람이 그 물 마시는 소리 좀 안 들리게끔 하면 안 되냐고 얘기를 하길래 아니 여기는 물 마시는 소리 들려도 네. 좋은 사람들만 시청하고 계시니까 내가 얘기할게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내가 얘기할게요. 예, 예. 그 물 마시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구지만, 그 사람 보러 지금 이렇게 해보라 그래요. 집에 가서 예. 노래 한 5곡 부르라 그래요. 네. 목청 처지게 부르고, 예. 밖에 나가서 고래고래 소리 하면 몇 번 내지르고, 그 다음에 목이 어떻게 되나 보라 그래요. 내가 지금 쉬지 않고, 계속 지금 내가 이어서 이 얘기를, 이렇게 하면 내가 방송을 못해요. 이게 너무 길어서. 그렇죠. 그런데, 내가 물 마시는 소리까지 트집을 잡는다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나보러 더 이상 물을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물을 안 마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목이 메말라요. 지금 내가 이 숨이 가쁜데도 내가 얘기 안 하고 하는 거야. 내가 숨이 엄청 가쁜 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쉬울 것 같으죠? 네. 그러면 나보러 물을 마시지 말라면 내 방송 듣지 말아요. 그렇게 지금 안내를 해놨어요. 그리고, 모르는 분이 오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 네. 네. 얘기할 것도 없고 그냥 삭제시켜버리고 나가라 그래요. I don't care. 내가 물을 안 마시고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물 한 번 다 마셨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아예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저기, 나중에 어떤 또. 그거는 괜찮고. 네, 그러니까 넘어가자고요, 그거. 야, 일단. 근데, 예. 나는 그래도 물이라도 마셨지. 네. 딴 방송 들은 거 라면 끓여갖고 라면을 홀짝홀짝 마시는 것까지 하면서 방송하는 사람도 있던데. 네, 그런 데 가서 보라 그래요. 일단은 저희 안내를 해놨습니다. 예. 안내를 해놨고 안전해줘도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안토니오님이 이 방송을 또 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모니터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그런 흔적들을 보게 되면 또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언급을 하는 겁니다. 내 얘기 좀 들어봐요. 네네. 내 얘기 좀 듣고 얘기해요.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이 전에는 내가 가끔가다 크크크 했어요. 그럼 크크 왜 하는 줄 알아요? 비형 때문에 한 거야 내가. 그럼 지금은 내가 그걸 자제하는 거예요. 듣기 싫다니까. 그리고 내 목소리가 그렇게 나쁜 목소리 아니에요. 굉장히 또랑또랑하고 난 정확한 표준어를 쓰는 목소리예요. 그리고 내가 물을 마실 때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어폰 빼고 그러면 그렇게 가요? 물 마시는 거는 근데 그 사람이 좀 오해를 하는 게 방송에 패널들 있죠. 그 YTN에 나오면은 그 물병하고 쭉 마셔. 그 자리에서 마셔. 쓸데없는 거 갖고 시비 걸지 말고 쓸데없는 거 갖고 시비 걸지 말아요. 2시간 힘들어요, 솔직히. 네. 근데 목이 지금 찢어지고 내가 땀이 나고 숨이 나는데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그냥 참고로 말씀을 그러니까 내가 드려요. 물 안 마시고 어떻게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건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무식한 거지. 예, 그거. 생각을 해봐요. 무식한 거죠. 대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내가 이 방송을 하는데 물을 안 마십니까? 지적해놨습니다. 안내를 해놨으니까요. 일단 그렇게 참고로만 아시고 그냥. 그리고 나보고 가끔 하다가, 이렇게 한다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내 병이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 들으시면 자기들이 안 들으면 돼. 그리고 네. 그거는 내가 많이 자제를 해요. 지금 내가 많이 자제를 하는 거야. 네, 많이 안 들렸어요. 근데 그거 내가 또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는 것 같아. 내가 그냥 맨날 2시간씩 이렇게 맨날 계속 쉬지 않고 하니까, 저거 공제시켰다. 그렇지. 가서 노래방 가가지고, 지금 그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했죠. 노래방을 가라 그래, 지금. 혼자 가. 그것도 혼자 가.
혼자 가서 여러 사람 하면 안 돼. 혼자 가서 그 앉아서 마이크에다 대고 노래 5곡을 한번 불러보라고 그래. 목이 어떻게 되나? 노래 못 불러요. 그 다음에 목 쉬어버려요. 네. 그 정도 하고, 예, 넘어가시죠, 이제. 2시간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물 마시는 것까지 시비를 겁니까? 되게 양심들이 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물 마시는, 양심들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양심들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내가 뭐 이거 해가지고 무슨 황금알을 납니까? 솔직히 뭐 내가 이거 해갖고 무슨 뭐 내가, 그러시면 안 되지. 예. 너무, 그렇게까지 하면은 저는 솔직히 방송하면서 진짜 뭐라 그럴까? 내가 방송하면서 내가 뭘 먹은 것도 아니고, 물 마시는 거 같고 그러면 그거 무식한 사람이에요. 상당히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내가 볼 때 굉장히 못 배운 사람이야. 예, 네. 예의가 없고. 예. 무식한 그 사람들 정도? 많아요. 예. 본베어가 네. 북한에 네. 나 물 또 마실 거야. 안 되겠어. 양면서 물 마셔야 돼. 크게 마시면 돼. 아, 물은 자주 마셔야죠. 물은 자주 마셔야 되고. 물을 안 마시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그 사람은 아직 안 나갔으니까 내가 물 크게 한번 마실게요. 이 물 굉장히 큰 리터입니다. 네, 물 마셨어요. 예,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다수의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의 제기할 거 제기해야지. 물 마시는 거 제기하면 안 되죠. 그거는 네.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그 정도 얘기하고 넘어가도 충분히 얘기가 이제 됐으니까요. 예, 본배열 얘기로 넘어가죠. 근데 저는 솔직히 이해 못해요. 우리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상대방이 물 마시는 것까지 제재한다면은 결국 나보다 죽으라는 얘기야. 나 지금 땀 뻘뻘 흘리고 얘기하는 거야. 목이 아파 지금. 그래서 내가 방송을 하면서도 그래요. 너무 많은 걸 요구해요. 나한테 어떤 사람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 다른 방송들은 진행 뉴스만 갖고 그냥 단편적으로 카트라인만 얘기해 주는데 당신 방송은 그냥 부연 설명까지 해갖고 솔직히 지겨워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지. 그러면 부연 설명 없이는 방송이 되질 않습니다. 뉴스에 나오고 그대로 읽으면은 그럼 뭐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 맞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또 설명해 주셨으니까 이해되죠. 네. 갈수록 이게 문제인 게 참 너무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참 너무해. 그러니까 대다수가 그런 게 아니고 그걸 떠나서 목이 아파서 내가 물을 마시는 건데. 네. 그러니까 대다수가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2018년 5월 31일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던 날 아직도 여전히 저 담장에 갇혀 영어의 몸으로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아주 가까운 지근 거리에까지 가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이자 아무 죄 없이 탄핵당하고 유린당해 감옥에 1년을 넘게 갇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던가.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몸소리 쳐줘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은, 언론은,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것인가? 내가 아닌 남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인가? 아, 대통령께서는 저곳에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지난날 청와대에 계실 때 함께 곁에서 있었던 배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실까? 아니면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너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계실까?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손상대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신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용기와 또 우편의 편지나 아니면 적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늘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남아 계신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엽서 보내기와 편지 보내기에 더욱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고